네, 안녕하십니까. 미래하우징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용인 고림동에 지은 주택에 한번 나와 있습니다. 이 주택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희가 지었던 주택들과 다르게 목조주택으로 시공이 된 현장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굉장히 작은 필지에 또 낮은 건폐율에 맞춰서 저희가 3층 집을 설계하고 시공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택 같은 경우는 특징이 젊은 건축주님들께서 예산에 맞춰서 어떤 시공 공법이나 어떤 구조로 지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굉장히 많은 계획과 공부를 하신 상태에서 저희 회사를 만나게 되셨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기존에 건축을 지으시려는 건축주님께서 기초를 지어 놓은 상태에서 토지를 매도하셨는데 인허가적인 부분에 대한 해결부터 저희가 전체적으로 진행했던 현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목조로 지은 주택은 어떤지 한번 같이 보러 가시죠. 저희 고림동 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경계로부터 해가지고 직사각형 형태의 86평의 대지 면적을 가지고 있고요. 처음에는 임야인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개발행 여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돼서 최종적으로는 건축이 끝나고 대지로 전환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용인시에서 자연 녹지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건폐율이 20%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대지 사이즈도 작은데 건폐율도 작다 보니까 1층의 바닥 면적이 17평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1층에 17평이라는 한정적인 공간 안에서 저희가 4인 가구, 건축주님 2분과 그리고 학교를 다니는 2분의 자녀분들이 어떻게 거주할 수 있게끔 설계했는지 한번 들어가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허가상 주차장인 공간이고요. 저희는 주차장 공사 계획할 때부터 건축주님께서 전기차를 충전할 거다, 그리고 태양광 시설을 올릴 거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설계나 계획부터 해서 이렇게 전기차 충전 박스까지 전부 다 계획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하는 공간과 건물의 마당이 높이 차이가 형성이 되는데요. 마당의 높이 같은 경우는 최초에 이 대지가 형성됐을 때부터 이미 이렇게 높이가 정해져 있었던 거고, 이 주차장은 이 도로 높이와 맞아야 되기 때문에 두 공간에 높이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었고요. 그 부분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계단과 주차 공간을 통해서 이원화시켰다는 게 특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계단을 따라 올라가게 되면 저희 주택의 마당이 펼쳐지게 됩니다. 저희 건물은 지금 이 앞쪽을 통해서 전체가 남향이고요. 이 주변 집들이 보시게 되면은 다 이렇게 등을 돌리고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낀 땅인데도 생각보다 주변 집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시선에 대한 부담도 많이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껴있는 땅이기 때문에 도로 쪽에서 보여지는 부분이나 도로 소음, 그리고 프라이버시가 오히려 생기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필지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넓은 잔디 공간에다가 창고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최초의 기초도 좀 쳐드렸고, 그리고 이렇게 보행하는 동선에 맞춰서는 데크와 현관을 계획함을 통해서 건축주님이 거실에서 나와서 이렇게 간단하게 텐마루식으로 데크에 걸터 앉을 수도, 아니면 이렇게 마당을 나오거나 테이블에 앉으실 수 있도록 최초부터 이렇게 계획을 해서 공사를 한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집은 외장재는 이제 흔히 드라이비트라고 알려져 있는 스타코로 마감을 했고요. 파렉스라고 하는 미국 자재로 일단 마감을 한 게 특징이고, 그리고 레이어로 보시면은 경량목 구조가 있고요. 외측에다가 이제 합판을 붙이면서 합판에서 1차 기밀 작업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투숙방수지에서 2차 외측 기밀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레인 스크린을 통해서 이제 통기 공간 확보, 마지막에 80mm 단열재를 통해서 마감까지 진행된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스타코 자재를 사용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좀 오염이나 이런 것들이 쉽게 생겨서 나중에 건물 관리에 어려운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 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입주하신 지 10개월 정도 됐고 실제 외장 공사까지 한 지는 벌써 1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외부 청소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도 어떤 얼룩이나 이물질의 흔적이 전혀 없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건물이 처마가 나와 있기 때문에 처마 부분에서의 어떤 외부의 물끓기를 통해서 비가 왔을 때 그런 이물질들이 벽을 타지 않게끔 계획한 게 특징이고, 두 번째로는 창 하부마다 이렇게 저희가 비물바지를 설치를 함으로써 창 밑에 모여있던 이물질들이 그대로 벽을 타고 흐르는 게 아니라 외측에서 떨어지게끔 물끓기 처리한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외기와 환기를 해야 되는 공간들의 후드캡 같은 경우들도 모두 다 물끓기가 가능한 알루미늄 제품을 선택함으로써 건물이 오래 시간이 지나도 외장에 대한 관리가 필요 없게끔, 그리고 오염이 발생하지 않게끔 최초 자재부터 시공까지 선택한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특징적인 게 3층 주택이다 보니까 바깥쪽에서 전혀 저희 집의 지붕이 보이지가 않아요. 굳이 비싼 지붕재를 쓸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이 돼서 전체적으로 지붕은 아스팔트 싱글, 이중 그림자 싱글을 선택해서 시공을 했고요. 징크보다 거의 반값 정도밖에 안 되고 내구성은 비슷하기 때문에 시공적인 부분에 문제가 없으면서도 공사비에서는 많이 절감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포치처럼 저희가 외부 쪽에서 보여질 수 있는 위치는 징크를 시공함으로써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외관적으로 깔끔함을 만들 수 있게끔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유지 관리도 충분히 가능하고 또 건축물 자체가 최대한 건전한 레이어를 형성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렇게 하부에다가 후레싱과 그리고 외장재 사이에다가 통기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이 부분으로 외기가 충분히 환기되면서 이 내부 레이어에서 생기는 결로나 습기 자체를 배출될 수 있게끔 레인 스크린을 형성한 게 특징이고요. 그 레인 스크린을 통해서 혹시라도 실내 기밀성이나 이런 게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부 다 테이핑을 통해서 기밀 작업을 한 게 저희 주택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주차를 하는 공간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로 올라오게 되면요, 이렇게 저희 건물에 포치와 현관이 펼쳐지게 되고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포치 같은 경우는 외측에서 저희가 도로 쪽에서 좀 더 보여지는 시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성목을 이용해서 갤러리 월을 세워서 시선적으로 좀 차단되게끔 했습니다. 여기 주택 같은 경우는 외부기 때문에 합성목이라 그래서 이거는 실제 목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장기간 시간이 지나도 어떤 변형이나 뭐 오일 스테인을 발라줘야 된다든지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전혀 없는 게 장점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좌측으로 현관이 있는데요. 당연히 현관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열문으로 해서 시공을 했고 기밀성도 좋은 제품을 활용함을 통해서 외기가 들어오지 않고 또 단열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게끔 설치한 게 특징입니다. 자, 그럼 저희 주택에 한번 실내로도 들어가 보시죠. 그래서 저희 주택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 80평의 땅에 17평이라는 작은 공간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현관을 어떤 건물 앞쪽이나 이런 데 배치를 한 게 아니라 지금처럼 건물의 가장 측면 또 뒤쪽에다가 배치한 게 특징이에요. 이렇게 현관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신발장이나 현관문이 형성됨에 따라서 앞쪽에 설계를 했을 때 어떤 건물 앞을 가려지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옆이나 측면 쪽에 설계를 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건물의 뒤쪽에 현관이 들어오는 동선적인 불편함은 있을 수 있지만 들어갔을 때 거실이나 주방 쪽이 앞쪽이 전면이 다 열리는 게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니은자로 해서 신발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치를 했고 들어오자마자 중문과 이렇게 소등 스위치가 있게끔 계획한 게 특징입니다. 이렇게 3연동 중문을 열어서 보시게 되면은 이 주택의 거실이자 가장 먼저 나오는 공간은 이제 자녀분들의 공부 공간입니다. 여기 주택은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어떤 거실을 TV를 보는 공간이 아니라 자녀분들이 공부하면서 같이 가족들과 어우러질 수 있게끔 이렇게 미리 책상의 위치나 그리고 책장의 위치를 설계할 때부터 계획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거실의 전체적인 공간들이 저희가 현관이 뒤에 배치됨에 따라서 모든 공간들이 이 남쪽을 통해서 이렇게 큰 창으로 마주할 수 있게끔 계획이 됐고요. 그리고 17평이라는 작은 공간 안에 저희가 거실, 주방, 식당 그리고 현관과 같은 많은 공간들을 넣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방감이나 이런 걸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주요 공간들은 긴 축을 통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펼쳐서 설계를 한 게 특징입니다. 이렇게 넓은 거실 공간과 주방 공간 그리고 식탁 공간도 있는데 이 뒤쪽, 그러니까 북쪽에 접한 면에는 현관과 계단 그리고 작은 화장실, 다용도실까지 이렇게 실제 1층에 필요한 공간들이 전체적으로 남과 북으로 나눠져 가지고 전체적인 공간 효율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넓은 공간을 트여놓고 남쪽으로 긴 면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들어왔을 때 여기가 진짜 17평에 1층 바닥 면적이 맞냐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공간들이 훨씬 더 넓게 나온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거실 창 쪽으로는 전부 다 시스템 창을 통해서 저희가 창호에 대한 기밀과 단열 성능을 확보를 했고 이렇게 상부 쪽에는 커튼박스를 전체 설치함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차양도 하고 또 분위기에 따라서 간접 조명도 켤 수 있게끔 전체적으로 조도 계획을 한 게 특징입니다. 가족들이 쉴 수 있는 소파 공간을 지나고 나면요 이렇게 안쪽에 펼쳐지는 게 주방과 식당 공간인데요. 주방과 식당은 건축주님과 미팅을 통해서 어떤 필요한 가전제품의 내용들 그리고 가구의 내용들에 맞춰서 어떤 공간 중에서도 가장 조금 여유 있게끔 배치를 한 게 특징이고요. 가족들과 이렇게 4인 식탁을 통해서 식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외 공간에서도 충분하게 조리 공간이 있으면서도 이 조리 공간에서 가족과 편하게 소통하거나 또는 마당을 조망할 수 있게끔 앞쪽에 환기창이라든지
넓은 창호 자체를 배치한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수납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대부분 상부장을 통해서 수납 공간을 극대화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는 주택이고 또 저희가 설계부터 건축주님과 충분히 소통했기 때문에 필요하신 수납 내용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가구 계획을 잡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 없는 부분들을 이렇게 창이나 이런 부분들을 설치함에 따라 채광도 가능하고 또 개방감도 얻을 수 있게끔 계획한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방 공간을 지나가게 되면은 안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제 넓은 다용도실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다용도실 안에는 건축주님께서 뭐 생선을 굽거나 하실 수 있게끔 보조 화구가 설치된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 좌측으로는 보시면은 이 위에 공간들이 뚫려 있죠. 여기가 특징적인 게 건축주님께서 처음에 계획하실 때부터 이 빨래 바구니로 모든 층의 빨랫물들이 떨어질 수 있게끔 전체적인 관통 라인을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위층에서 각 해당 공간마다 창고가 다 있고 그 창고에다가 빨랫물을 넣게 되면은 이렇게 밑에 층으로 자동으로 수거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수거된 빨랫물들을 지금 보이시는 세탁기라든지 건조기를 통해서 쉽게 관리하실 수 있게끔 한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다용도실에서 뒤쪽으로 편하게 나갈 수 있게 함에 따라 이 시스템 문을 통해서 나가게 되면은 쓰레기라든지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동선을 훨씬 더 현관으로 이용했을 때보다 편하게 갈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실의 천장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점검구가 큰 사이즈로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여기가 이제 전열 교환기, 열회수 환기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공간이고요. 국산 전열 교환기들은 통상적으로 천장에 매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들을 이렇게 천장에다가 매립을 하고 필터 교체가 간편하게 가능하게끔 이 점검구를 조금 분리해서 만들어 놓은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넓은 다용도실을 계획함에 따라서 또 이렇게 빨래 동선도 만들고 어떤 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설계에 반영한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17평이라는 한정적인 공간 안에 주방, 다용도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장실과 같이 1층에 필요한 요소들을 전부 다 집어넣은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화장실 문을 보시면은 이렇게 좀 모양이 특이한 걸 보실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계단 구조와 묶여 있기 때문에 실제 저희 현장의 구조 자체가 이렇게 대각을 따라서 올라가게 돼 있고요. 그 부분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오각형 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문 안으로 들어가게 되시면요, 이렇게 작게 양변기 공간이 하나 있고요. 뭐 공간적으로는 크진 않지만 이 좌우 폭이 충분해요. 왜냐면 계단이랑 폭이 맞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양변기에서 볼일을 보는데 충분한 공간들이 확보가 돼 있고 문 뒤쪽으로 이렇게 세면대 공간을 확보함에 따라서 작은 공간 안에서도 충분한 세면이라든지 세수 이런 것들이 모두 가능하게끔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치한 게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작은 계단 밑 공간도 활용을 해서 화장실을 배치함으로써 17평이란 공간 안에 저희가 실내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 담을 수 있었는데요. 진짜 작은 자투리 공간도 저희가 최대한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이 깜찍한 오각형 문을 또 열어보시면은 이 안쪽에는 제습기나 그리고 보일러 분배기와 같이 어떤 건물에 필요한 최소적인 요건과 그리고 청소에 필요한 도구들이 또 수납될 수 있는 공간을 계단의 가장 낮은 부분에다가 설정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작은 공간들도 실제 실내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수납 공간으로 활용한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주택의 1층을 이제 다 보셨는데 다른 주택의 1층에는 있는데 여기에만 없는 내용이 있어요. 바로 보일러실입니다. 저희가 이 주택을 설계할 때 어떻게 배치를 하고 설계를 해도 1층이 너무 작기 때문에 보일러실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다용도실에다가 보일러를 넣게 되면은 다용도실에 수납 공간이 충분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과감하게 이 주택의 보일러실을 2층으로 올렸습니다. 이렇게 계단 같은 경우도 저희가 니은자 일자형 계단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계단 공간이나 동선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치한 게 특징이고, 그럼에도 계단 폭은 충분히 여유 있게 배치함에 따라서 가족 구성원들이 오르락내리락 할 때 서로 왕복하는 동선에서도 문제가 없게끔 폭은 조금 여유 있게 잡은 게 특징입니다. 이 계단을 오르내리는 공간에서도 전체적으로 북쪽으로 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방된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각 층마다 이렇게 수납이 가능한 창고 팬트리 공간을 계획함으로써 주택에서 부족할 수 있는 수납 공간들을 충분히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지하층의 어떤 빨래 공간은 이렇게 작은 빨래 통로를 통해서 빨랫물들을 쉽게 넣을 수 있게끔 계획한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로봇 청소기라든지 주택에 필요한 공구, 비품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고,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1층에 없던 보일러실이 이렇게 보일러실 방화문을 통해서 이 안쪽에 설치되어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일러실이 이렇게 2층으로 올라옴에 따라 2층에서 공간적인 손해도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1층에서는 공간을 좀 더 넓게 쓸 수 있는 장점을 확보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 2층은 공간 구성 자체상 두 자녀분들에 대한 방과 그리고 작은 서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먼저 보이시는 방이 이제 따님 방이고요. 전체적인 컬러 톤을 조금 핑크색 분위기의 도배지를 따님께서 직접 골라서 저희가 맞춰서 계획을 한 게 특징이고, 이렇게 붙박이장 수납 공간을 전체적으로 벽과 일체시킴으로써 전체적으로 가구와 그리고 모든 구성들이 설계에서부터 배치되어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옆방으로 가시게 되면은 저희가 마찬가지로 남쪽에 접해 있는 서재방을 이제 만날 수 있는데요. 이 서재방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건축주님께서 어떤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과 그리고 주택에 대한 CCTV를 보관할 수 있게끔 모든 배선이나 전기 계획을 맞춰서 저희랑 미팅을 진행을 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에서 오락도 하거나 또는 작업을 하거나 용도에 맞게끔 공간을 활용하시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게끔 치수적으로 만든 게 특징이에요. 서재나 이런 공간들이 어두운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공간은 남쪽에 면해 있기 때문에 채광을 받으면서 밝은 공간에서 전체적으로 작업이라든지 그리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계획한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옆으로 한 칸 더 가게 되면은 저희가 남쪽에 접해 있는 방 3개 중에서 이제 아드님 방이 나오게 되고요. 악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취미를 즐길 수 있게끔 공간을 충분히 계획을 했고, 싱글 침대를 놨을 때 전체적으로 방의 동선이나 수납이 문제가 없게끔 설계 때부터 계획한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크지 않은 방임에도 보시는 것처럼 어떤 가구라든지 수납 그리고 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들이 모두 들어가고도 공간이 충분히 보일 수 있게끔 어떤 가구에 대한 계획부터 저희가 설계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간이 훨씬 넓어 보이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이쪽은 저희가 도로 쪽에 또 면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끝에 총에 창을 하나 설치함으로써 이 창을 통해서 채광이랑 조망, 환기가 두 면으로도 가능하게끔 배치한 게 특징인 방입니다. 이 주택의 화장실은 전체적으로 지금 2층과 3층이 같은 위치에 라인업 함으로써 배관적인 설비에 대한 효율성도 추구를 했고요. 그리고 공간적으로 저희가 가장 끝에 계단을 제외한 북쪽 공간에 면하게끔 화장실을 배치함에 따라서 공간 효율을 극대화한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세면대라든지 선방 공간을 통해서 최대한 수납짐들을 올려놓을 수 있게끔 계획을 했고, 그리고 상부장을 통해서 이 상부에서도 수납이 충분히 가능하게끔 계획한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는 샤워 공간, 샤워 전용 공간을 만듦으로써 어떤 물 쓰는 공간과 실제 세면대 공간을 분리를 완벽하게 했어요. 그래서 실제 여기 세면대 공간은 건축주님께서도 현재 건식으로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건식이라 그래서 물 청소를 못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는 방수라든지 배수 처리를 다 해놨기 때문에 습식으로 청소하고 생활하시는데도 아무 문제 없게끔 한 게 특징입니다. 이렇게 2층 공간을 한번 다 봤고요. 이제 한번 올라가서 저희 주택의 3층 공간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3층 공간 같은 경우는 건축주님들 부부 두 분이 거주하시는 안방, 그리고 수납이 가능한 드레스룸과 그리고 가족분들과 TV를 보거나 이제 영화를 볼 수 있게끔 만든 AV룸, 이렇게 세 가지 공간이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층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단 올랐을 때 가장 먼저 보이게 되는 수납 공간이 넓게 있는 게 또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에서 이런 수납 공간들이 충분하지 않으면은 짐들이 이제 거실이나 이런 주방 공간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수납 공간을 충분히 확보를 함에 따라 건물 관리라든지 그리고 더 깔끔하게 생활을 하실 수 있게끔 만든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밑에 층에서 보셨던 빨래 공간에 대한 관통 라인도 이렇게 3층에 같이 배치를 함에 따라서 모든 층에서 이런 시설적인 부분들에 대한 미리 설계에 반영을 했고, 그런 것들을 실제 시공에다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실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게 계획을 해서 공사가 마무리됐고, 건축주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편의를 누리고 있는 게 특징인 주택입니다. 그리고 저희 3층 공간을 보시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 지붕 라인들이 이렇게 열려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3층이 전체 벽체가 다 올라가서 3층이 형성된 게 아니라
이렇게 다락은 아니지만 실제 허가상 3층이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건축주님들이랑 미팅을 할 때 3층 자체를 전체를 들어 올려서 건축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필요한 공간의 높이만 충분히 나온다면 다락식 구조로 어느 정도 지붕 안을 활용을 하는 게 공사 비용적에서도 훨씬 더 절감되고 실용적으로 건축 공사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미리 설명을 드렸고 건축주님들과 이런 많은 소통을 통해서 시공까지 한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창고 공간을 지나서 저희 남쪽에 접한 첫 번째 방을 들어오시게 되면은 여기가 가족분들과 같이 영화를 보거나 즐기는 이제 AV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 안에 자녀분들이 보시는 TV는 이 방에만 위치를 한 게 특징이고요. 이렇게 스피커라든지 TV 위치나 이런 것들을 저희랑 미리 미팅을 해서 사이즈나 이런 것도 미리 결정을 하셨고요. 그리고 보이시는 것처럼 남쪽으로는 마찬가지로 채광창을 뚫어 놓음에 따라서 이 AV룸에서도 답답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게 또 실내로 활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게끔 공간 계획을 한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사진 지붕 자체가 어떻게 보면 건물에서 남는 공간을 최대한 찾아서 쓰는 거기 때문에 외피의 면적을 늘리지 않고 실내 공간을 활용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장점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 공사 원가를 뽑았을 때는 공사비적으로도 굉장히 절감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나 이런 공간들도 최초에 계획하신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옆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저희 주택의 안방이 보이게 되는데요. 안방 같은 경우는 밑에 방들과 다르게 이제 부부 침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드레스룸까지 같이 계획한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창과 작은 창이 남쪽에 있고 그리고 이쪽 옆에도 창이 있는데 지금 바깥에가 오늘 그렇게 밝지 않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실내 조도라든지 밝기가 충분히 확보되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창을 꼭 크게 뚫는 게 아니라 저희가 높이나 이런 것들에 맞춰서 형태적으로만 잘 활용하게 된다면은 아주 크지 않은 창만으로도 실내 조도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두 창을 통해서 환기도 가능하고 또 커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간접등이 나오는 걸로 조도나 분위기를 만들 수 있게끔도 확보한 게 특징입니다. 이 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방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요, 안쪽에 드레스룸 공간도 이렇게 같이 펼쳐져 있는 게 특징이고요. 이 드레스룸 공간도 안쪽에다가 저희가 환기창을 배치함에 따라서 실내가 답답하지 않고 또 언제 들어와도 너무 어둡지 않게끔 계획한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다락이 아니라 3층이기 때문에 화장실도 모두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3층에도 이렇게 화장실이 아까 밑에 층과 같은 위치에 위치했고요. 이 천장이라든지 이런 경사를 그대로 활용함에 따라 공간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한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세면대와 상부장이 딱 들어가는 위치에서 천장의 마감이 끝나게끔 전체적으로 높이를 처음부터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샤워를 하는 공간은 좀 더 머리 높이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선상의 높은 부분에다가 배치를 함으로써 저희가 다락식 구조 임에도 불구하고 불편하지 않게끔 모든 높이를 설정을 해서 시공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 주택의 3층까지 한번 다 둘러봤는데요. 이제 내려가서 저희 건축주님들과 저희 건축 과정은 어땠는지 그리고 공사비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들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주택으로 이사를 오시게 됐어요? 아파트에 이제 살고 있다가 사실은 저희가 층간소음 피해를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이대로는 사실 저희를 선택하시게 된 것도 그렇게 확신을 얻게 되신 게 좀 어떤 포인트에 있으셨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땅을 매도하셨던 매도인 분이 문제가 크게 한번 있었던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돈을 먼저 기성금을 입금을 했는데 그게 잘못돼가지고 건축이 이제 진행이 멈춘 거죠. 현장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